유튜브 미니 영상에 후원해주신 마틴 폴드만님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계획 발표부터 블랙핑크 제니의 활동 소식, JYP의 수장 박진영의 종교 유튜브 소식 등 6월 셋째 주의 K-팝도 놀라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한 주간 K-팝 아이돌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7위, 슈아의 분노. 6월 12일 아이들의 슈아가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그들이 숨쉬는 것도 싫다, 법무부는 두 눈을 크게 떠라 라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벌어진 여성 집단 구타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한 음식점에서 7명의 남성이 4명의 여성을 일방적으로 구타한 사건이었죠. 당시 가해 남성이 여성들만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일방적으로 신체를 만지며 말을 걸었고, 여성이 이를 뿌리치자 폭행을 휘두르며 그를 말리던 주변 여성까지 구타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슈아는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 사랑하는 여성분들, 여러분의 두려움과 억울함에 제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 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뇌가 있다면 알고 있을 이치를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가 라고 분노했습니다. 슈아는 이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않는다면 여성들의 자기보호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런 죄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라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주장했는데요. 영향력 있는 인기 아이돌 멤버가 사회 이슈에 당당히 소리를 내는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은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하나하나 옳은 말, 슈아 응원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슈아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에 슈아의 아이돌로서의 입장을 걱정하는 현지 누리꾼들도 있었는데요. 슈아는 그런 반응에 난 모두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솔직하게 살고 싶다,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불공평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최근 아이들은 월드 투어의 첫 시작인 서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후 16개 지역을 돌며 세계의 팬들을 만나고 올 예정이죠. 무더운 여름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공적인 월드 투어를 마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6위,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부활. 코로나가 끝나자 아이돌들의 콘서트 말고도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즉 아육대인데요. 아육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설 연휴 특집을 끝으로 제작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끝이 나자 MBC는 2년 만에 추석 특집으로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가 다시 열릴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돌들이 화제를 만들고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돌의 부상 위험이죠. 스포츠이다 보니 승부욕에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활동을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부디 이번에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선수 보호 시스템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위, 이수만 생일로 난리난 SM. 6월 18일은 SM의 창시자 이수만의 생일이었는데요. 이날 SM타운의 공식 SNS 계정들에는 해피 수만데이라는 태그와 함께 많은 SM 소속 아이돌들이 이수만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SM의 이사인 보아와 강타부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 등 소속 아이돌들 뿐만 아니라 작곡가인 유영진과 켄지까지 모두 축전을 남겼는데요. 몇몇 누리꾼들은 사회생활 힘들다, 뭔가 기괴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몇몇 팬들은 내 아이돌 사진 봐서 좋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다, 이수만 생일은 이용당했습니다, 개웃기다 라며 재미있어 하기도 했습니다. 회장의 생일도 컨텐츠로 만든 직원이 용감하게 느껴지네요. 4위, 박진영 종교 유튜브. SM의 수장이 소속 가수들로 생일 축하를 받고 있을 때 JYP의 수장은 유튜브에서 성경 강사로 변신하여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열매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박진영이 성경 강의를 한 영상들이 벌써 23개나 올라와 있었는데요. 목사님도 신학대에서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다는 박진영은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 용기 내어 강단에 서게 되었다고 하죠. 박진영은 이전에도 지인들과 성경 강의를 하다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박진영의 설명을 잘해줘서 점점 모임이 커진 것이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며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박진영은 방송에 나와 어떠한 단체와 연관되어 있지도 종파도 없다며 해명한 적이 있었죠. 혼자 성경을 공부하여 사람들에게 강의할 정도라니 신기하긴 하네요. 3위, 세븐틴 정한 팔꿈치 수술.
오는 25일부터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세븐틴에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븐틴의 천사 정한이가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된 것인데요.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염증 및 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정한이는 최근 팔꿈치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고 염증과 힘줄 손상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해 15일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6일 퇴원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있고 당분간 깁스를 착용하고 이후 보조기도 착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월드투어 서울 콘서트이죠. 공식 입장문에서 정한이는 예정된 스케줄에 모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소속사는 의료진의 소견과 아티스트의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활동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월드투어 콘서트이기에 정한이가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완벽히 회복한 후에 스케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정한이를 더 오래 보고 싶어 하니까요. 2위 블랙핑크 제니 미국 드라마 출연? 오랜 기간 컴백과 활동이 없어 지쳐있는 블랙핑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제니가 미국 HBO의 드라마 더 아이돌의 출연 제안을 받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가수 위켄드, 트로이 시반, 그리고 배우 릴리 로즈 뎁이 출연하는 더 아이돌은 여성 팝 가수를 중심으로 비밀 사교 집단의 리더와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정확하게 제니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연 혹은 카메오 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직 연기를 보여준 적이 없는 제니이기에 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기대 중입니다. 다만 팬들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인데요. 대부분 제니에 대한 기사 마지막에 블랙핑크의 컴백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 블랙핑크의 팬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듯하네요. 1위 방탄소년단. 이번 주는 방탄소년단의 많은 소식으로 뜨거웠었는데요. 월요일 9주년을 맞아 예투컴의 첫 공개 무대를 선보인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활발한 그룹 활동을 이어갈 줄 알았으나 지난 14일 밤 찐 방탄회식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기사 보도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살펴보면 당분간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였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은 찰리푸스와 정국의 콜라보, 제이홉의 7월 솔로 앨범, 지민의 파격 화보, 박서준, 최우식, 박형식 등이 있는 우가팸과 함께하는 비의 예능 출연 등 다양한 개인 활동 소식을 알려주며 팬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M카운트다운, 뮤직뱅크 등 3년 만에 음악방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1위까지 거머쥐는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뮤직뱅크에서는 컴백곡 예투컴이 버터와 함께 1위 후보에 올라 재미있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걱정한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며 수많은 뉴스거리를 생산해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6월 셋째 주에 있었던 K-팝 아이돌들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알고 싶은 K-팝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덕심이 빛나는 밤에 드디어 첫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세븐틴의 팬 캐럿이신 이렌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세븐틴을 좋아했던 캐럿입니다. 현재는 학업 때문에 덕질을 예전만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세븐틴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학업에 집중하는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세븐틴에게 눈길이 갔던 시기는 제가 심적으로 힘들어했던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딱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등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밤낮도 바뀌어서 그런지 우울한 감정이 들고 그걸 방치하니까 점점 심해져서 상담까지 다니고 약물 치료도 추천받을 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 세븐틴 뭐뭐 모먼트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그 클릭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한번 봤는데 자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몇 주 동안 세븐틴 영상만 봤어요. 저는 원래 재미있는 게 있으면 공유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해주려고 연락도 자주 하고 같은 캐럿 친구를 만나서 같이 노는 일도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도 놀라실 만큼요. 가끔 자기 전에 내가 그때 영상을 누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잘 놀러다녀요. 비록 지금은 덕질을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나마 세븐틴 멤버분들과 재미있는 세븐틴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세븐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서 우울한 감정이 들 새도 없죠. 두유람도 종종 재미있는 거 볼 거 없나 싶으면 고잉 세븐틴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다니 세븐틴 멤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힘이 나서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줄 것 같네요. 두유람도 이래님이 공부하면서 쉬실 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면서 재미있었던 순간, 내 아이돌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 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